어머니, 저희가 아버지의 딸입니다. 장례식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80세 할머니 이순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영정 사진 앞에 두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두 사람. 놀랍게도 얼굴이 똑같았어요. 쌍둥이였습니다. 55세쯤 되어 보이는 중년 여성들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0년간 찾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왔어요. 할머니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옆에 있던 큰아들 동훈이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버지는 자식이 셋뿐이에요. 하지만 쌍둥이 중 한 명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어요. 이게 증거입니다. 아버지가 50년간 보낸 편지예요. 조문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 여러분이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어떤 울림을 줄지 궁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남편 박철수의 장례식 마지막 날이었어요. 3일장이었습니다. 80년을 살아온 남편이었어요. 결혼한 지 55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함께였습니다. 가난했던 시절도 함께 이겨냈어요. 사업이 잘 될 때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자식 셋을 낳아 키웠어요. 큰아들 동훈, 둘째 아들 동민, 막내딸 미수.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검은 상복을 입었어요. 거울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어요. 80년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얀 머리카락, 굽은 허리.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오늘 남편을 보내야 했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이었어요. 장례식장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친척들, 친구들, 사업 관계자들. 많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남편은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작은 회사를 운영했어요.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빚 없이 살았습니다. 자식들 대학까지 보냈어요. 이만하면 잘 산 인생이라고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오전 11시쯤이었어요. 발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큰아들 동훈이 상주로서 조문객들께 인사했어요. 둘째 동민도 옆에서 도왔습니다. 막내딸 미숙은 어머니를 부축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힘내세요. 아버지가 편히 가실 수 있게 해야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55년을 함께한 사람. 이제 보낼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장례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두 여자가 들어왔어요.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낯선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똑같았습니다. 쌍둥이였어요. 두 여자는 천천히 영정사진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조문객들이 길을 비켰어요. 쌍둥이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절을 올렸어요. 일어서더니 향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할머니를 향해 걸어왔어요. 할머니는 의아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일까?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진심으로 슬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쌍둥이 중 한 명이 입을 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아버지의 딸입니다. 순간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할머니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른 쌍둥이가 봉투를 꺼냈어요.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아버지가 50년간 저희에게 보낸 편지예요. 매달 빠짐없이 보내주셨어요. 큰아들 동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요. 우리 아버지는 자식이 셋뿐이에요. 당신들은 누구예요? 동훈의 목소리는 커졌어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쌍둥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 이름은 박명숙입니다. 55세예요. 이쪽은 제 동생 박명희입니다. 명희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저희는 쌍둥이예요. 1970년 12월 15일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딸들입니다.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미숙이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동훈이 쌍둥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세요. 편지가 뭐든 보여주란 말이에요. 명숙이 봉투를 건넸어요. 동훈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들이 가득했어요. 수백 통은 되어 보였습니다. 동훈은 한 통을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명수가 명희야. 아빠다. 이번 달도 생활비를 보낸다. 늦어서 미안하구나. 사업이 어려워서 조금 늦었어. 하지만 꼭 보낸다고 약속한다. 너희가 잘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빠는 정말 기쁘단다. 미안하다. 같이 살지 못해서. 하지만 아빠는 항상 너희를 생각한단다. 1975년 3월 박철수. 동훈의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 필체였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다른 편지도 꺼내봤습니다. 1976년, 1977년, 1980년. 수십 년에 걸친 편지들이었어요. 모두 아버지가 쓴 것들이었습니다. 동민도 편지를 하나 읽었어요. 1985년 7월. 명희야, 고등학교 합격 축하한다. 아빠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 학비는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꼭 보내줄게. 열심히 공부해라. 아빠가 응원한다. 동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기들도 모르는 누나들이었어요. 아버지가 50년간 숨겨온 딸들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신들, 어머니는 누구예요? 명숙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김순희라는 분이셨어요. 1975년에 저희를 낳고 3개월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지병이 있으셨대요. 명희가 덧붙였어요. 저희는 태어나자마자 입양을 갔어요. 각각 다른 집으로요. 하지만 아버지는 저희를 찾아내셨어요. 그리고 평생 연락하시며 도와주셨습니다. 장례식장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50년이나 숨겼다고?
쌍둥이 딸이 있었다니. 부인은 몰랐던 거야. 할머니는 귀가 멍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여보 미안해. 말하지 못했어. 하지만 그건 환청이었습니다. 큰며느리 정희가 앞으로 나왔어요. 증거가 더 필요해요. 편지만으로는 부족해요. DNA 검사를 해야 합니다. 명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검사하죠. 저희도 확실히 하고 싶어요. 명숙도 동의했습니다. 네, 검사하겠습니다. 저희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동훈이 장례식장 직원을 불렀어요. 일단 발인은 예정대로 진행합시다. 이 문제는 나중에 처리하죠.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자리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두가 쌍둥이를 쳐다봤어요. 발인이 시작됐습니다. 관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남편의 관을 따라 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55년을 함께 산 사람. 하지만 알고 보니 모르는 면이 있었습니다. 쌍둥이 딸들. 50년간 숨겨온 비밀. 할머니는 배신감을 느꼈어요.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명숙과 명희도 관을 따라 걸었어요.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을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쌍둥이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보내는 일에만 집중했어요. 화장장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작별이었어요. 할머니가 관 앞에 섰습니다. 여보, 왜 말 안 했어요? 50년을. 목이 메었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자식들도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동훈, 동민, 미수. 세 자식이 아버지께 절을 올렸어요. 그리고 명숙과 명희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명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했어요. 평생 저희를 돌봐주셔서요. 비록 함께 살지는 못했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느꼈어요. 편히 쉬세요. 명희도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이제라도 가족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관이 화장로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천천히 닫혔어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미숙이 어머니를 안았어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가버렸어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큰 집이었어요. 남편이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모였어요. 동훈, 동민, 미수. 세 자식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동훈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DNA 검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확실히 해야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구나. 동민이 말했어요. 만약 정말 아버지 딸들이라면 유산 문제도 생겨요. 정희가 끼어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나타나서 권리를 주장하면 어떡해요? 미숙이 반박했습니다. 언니,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만약 정말 아버지 딸들이라면 가족? 50년간 얼굴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이 무슨 가족이에요?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만해요. 일단 검사 결과를 보고 얘기해요. 며칠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했어요. 할머니와 자식들이 병원으로 갔습니다. 명숙과 명희도 와 있었어요. 상담실에 모두 모였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박명숙 씨, 박명희 씨와 고 박철수 씨의 친자 관계를 확인한 결과 의사가 잠시 멈췄어요. 99.9% 일치합니다. 친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딸들이 있었어요. 50년간 숨겨온 쌍둥이 딸들. 동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갔어요. 정희가 따라갔습니다. 동민은 고개를 떨궜어요. 미숙은 명숙과 명희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집으로 갑시다. 얘기할 게 많아요. 모두가 할머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둘러 앉았어요. 할머니는 명숙과 명희를 바라봤습니다. 당신들 어떻게 살아왔어요? 명숙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입양됐어요. 좋은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평범하게 자랐어요. 결혼해서 자식도 둘 낳았고요. 지금은 식당을 운영해요. 명희가 말했어요. 저는 미국으로 입양됐어요. LA에서 자랐습니다. 대학 나와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무역회사를 운영합니다. 결혼해서 자식도 둘 있어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부터 연락했어요? 명숙이 대답했어요. 제가 10살 때부터요. 갑자기 편지가 왔어요. 자기가 친아버지라고. 처음엔 믿지 않았죠. 하지만 계속 편지가 왔어요. 그리고 생활비도 보내주셨어요. 양부모님께 허락받고 가끔 만났어요. 명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아버지가 미국까지 찾아오셨어요. 1년에 한두 번씩 만났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나는 전혀 몰랐어요. 55년을 함께 살았는데. 미숙이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물었어요. 어머니, 그 김순희라는 분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명숙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자세히는 몰라요. 아버지가 많이 말씀 안 하셨어요. 다만 첫사랑이셨다고만. 할머니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첫사랑. 남편에게 첫사랑이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이렇게 큰 비밀이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동민이 물었어요. 왜 입양을 보냈어요? 아버지가 키우지 그랬어요. 명희가 대답했습니다. 1975년이었어요. 그때는 혼전 임신이 큰 문제였대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생각에 잠겼어요. 1975년. 그때 남편은 30살이었습니다. 자기와 결혼하기 5년 전이었어요. 사업 실패로 시골에 내려가 있을 때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시기에 남편을 몰랐어요. 만난 건 1980년이었으니까요.
갑자기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서재. 늘 잠겨 있던 서랍. 절대 열지 말라고 했던 금고.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어요. 책상 옆 벽장을 열었습니다. 안쪽에 작은 금고가 있었어요. 금고의 비밀번호. 남편이 알려준 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생각했어요. 혹시 쌍둥이 생일? 손이 떨렸습니다. 75만 1215. 버튼을 눌렀어요. 삑 소리가 났습니다. 금고 문이 열렸어요. 할머니는 숨을 멈췄습니다. 금고 안은 생각보다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내용물을 꺼냈어요. 첫 번째는 두툼한 앨범 3권이었습니다. 첫 번째 앨범을 펼쳤어요. 표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명숙 명의 성장 앨범 1975-1985.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 사진이었어요. 쌍둥이가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 남편의 글씨가 보였어요. 1975년 12월 15일. 내 딸들이 태어났다. 명숙이와 명예.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기들이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사진 위로 떨어진 눈물이 번졌어요. 다음 페이지들을 넘겼습니다. 아기 때 사진, 돌 사진, 새돌 사진. 유치원 입학 사진. 초등학교 입학 사진. 매년 빠짐없이 사진이 있었어요. 남편은 50년간 이 아이들의 성장을 기록했던 겁니다. 각 사진마다 짧은 메모가 있었어요. 1980년. 명숙이 초등학교 입학. 자랑스럽다. 1982년. 명희 피아노 발표회. 정말 잘했다. 1985년. 두 딸 모두 우등상. 아빠는 행복하다. 할머니는 한참을 사진을 보았습니다. 모르는 아이들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딸들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들은 행복해 보였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앨범을 펼쳤어요. 1986-2000 중고등학교 시절 사진들이었습니다. 교복 입은 사진, 수학여행 사진, 졸업 사진. 남편은 이 모든 순간을 함께했던 겁니다. 세 번째 앨범은 2001-2024였어요. 성인이 된 딸들의 사진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사진, 결혼 사진, 손주들 사진. 할머니는 숨이 막혔습니다. 손주들까지. 남편에게는 이미 손주가 넷이나 더 있었던 겁니다.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명숙의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뒤에 남편이 서 있었어요. 멀리서 찍은 사진이었지만 남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앨범을 덮었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금고에서 다음 것을 꺼냈습니다. 편지 묶음이었어요. 고무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펼쳤어요. 1975년 12월 20일자였습니다. 순이야, 우리 딸들이 태어났어. 쌍둥이야. 정말 예뻐. 하지만 내가 없으니 의미가 없구나. 미안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내가 죽던 그날 나는 모든 걸 잃었어. 하지만 아이들은 지킬게. 약속할게. 할머니는 편지를 읽으며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순희. 남편의 첫사랑이었어요. 쌍둥이를 낳고 3개월 후에 죽었습니다. 지병이 있었대요. 남편은 혼자 아이들을 키울 수 없었던 겁니다. 1975년이었으니까요. 당시 사회 분위기로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래서 입양을 보냈던 겁니다. 다음 편지들을 읽었습니다. 1976년, 1977년, 1978년. 남편은 순이에게 계속 편지를 썼어요. 물론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순이는 이미 죽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 썼습니다. 마치 일기처럼. 1980년 3월. 오늘 명숙이를 만났어. 5살이 됐더구나. 양부모님이 잘 키워주고 계셔. 다행이야. 하지만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게 해서 가슴이 아파. 순이야, 우리 딸이 잘 크고 있어. 1985년 9월. 명희가 미국에서 편지를 보냈어. 학교가 재미있대. 친구들도 많이 생겼대. 영어도 잘한대. 자랑스러워. 하지만 멀리 있어서 자주 못 만나는 게 아쉬워. 할머니는 계속 편지를 읽었습니다. 50년치 편지였어요. 수백 통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금고에서 마지막으로 꺼낸 건 봉투 하나였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어요. 겉에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에게 할머니 이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남편이 자기에게 남긴 편지였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편지지 여러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어요. 사랑하는 아내 순자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50년간 숨겨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용기가 없었습니다. 당신을 만나기 전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1975년 나는 사업에 실패했어요. 빚만 잔뜩 지고 서울을 떠났습니다. 시골 작은 마을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순이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읽었어요. 순이는 하숙집 딸이었어요. 착하고 예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졌어요. 하지만 순이는 지병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약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임신하면 위험하다고. 하지만 순이는 임신했어요. 쌍둥이였습니다. 나는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아버지가 반대했어요. 나는 빚쟁이였으니까요. 1975년 12월 15일 명숙이와 명희가 태어났습니다. 출산 과정이 힘들었어요. 순이의 심장이 견디지 못했습니다. 3개월을 버티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나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남은 건 쌍둥이 딸들 뿐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키울 수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사회적으로도 불가능했어요. 순이의 아버지가 입양을 결정했습니다. 각각 다른 집으로 보냈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읽었습니다. 나는 빚을 갚기 위해 미친 듯이 일했어요. 5년이 걸렸습니다. 1980년 드디어 빚을 다 갚았어요. 그리고 딸들을 찾아냈습니다. 명숙이는 서울의 한 가정에, 명희는 미국에 입양돼 있었어요. 나는 양부모들을 찾아갔습니다. 사정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을 다시 데려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5년이나 지났고 아이들은 새 가족에 적응했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양부모들과 약속했어요. 생활비를 대겠다고. 아이들과 연락하게 해달라고. 다행히 두 집 모두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50년간 딸들과 연락하며 살았어요. 몰래. 당신 몰래. 1980년 당신을 만났습니다. 순자, 당신은 내 인생의 빛이었어요. 당신과 결혼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자식들도 낳고 평범한 가정을 꾸렸어요. 하지만 나는 항상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명숙이와 명희를 당신에게 소개하지 못하는 것. 그 아이들을 숨기고 사는 것. 정말 괴로웠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상처받을까봐. 가정이 흔들릴까봐. 비겁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주세요.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우리 자식들도 사랑했어요. 동시에 명숙이와 명희도 사랑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내 피를 나눈 딸들이니까요. 할머니는 편지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남편은 55년간 이 비밀을 혼자 짊어졌던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계속 읽었습니다. 내 유언을 말하겠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명숙이와 명희에게 남깁니다. 이것이 아버지로서 마지막 책임입니다. 당신과 동훈, 동민, 미숙에게는 미안합니다. 하지만 명숙이와 명희도 내 딸들입니다. 평생 아버지 노릇 제대로 못했어요. 마지막만이라도 아버지답게 하고 싶습니다. 순자, 부탁이 있습니다. 명숙이와 명희를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그 아이들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은 전부 나에게 있어요. 가능하다면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그게 안 되더라도 최소한 존재만큼은 인정해 주세요. 50년간 당신을 속여서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사랑한 건 진심이었어요. 우리 가족은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천국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영원히 사랑합니다. 당신의 남편 철수. 할머니는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50년. 남편은 50년간 이 비밀을 지켰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할머니는 금고에 물건들을 다시 넣었어요.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넣었습니다. 그리고 금고를 닫았어요.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거실에는 여전히 모두가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미숙이 물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숙과 명희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금고를 열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것들을 봤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앨범이 3권 있더군요. 당신들의 50년이 담겨 있었어요. 편지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쓴 편지들. 그리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한테 쓴 편지도 있었어요. 동훈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리고 당신들을, 명숙이와 명희를 가족으로 대해달라고. 정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럴 수 없어요.
할머니가 정희를 바라봤어요. 왜 안 돼요? 갑자기 나타나서 가족이라고요? 50년간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 권리를 주장해요. 재산 때문 아니에요.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명희가 일어났어요. 재산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사업도 잘 되고 있어요. 그냥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가족으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명숙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평생 아버지를 숨겨야 했어요. 친구들에게도 말 못했어요. 가족에게도 숨겼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이제라도 목이 메었습니다. 이제라도 당당하게 말하고 싶어요. 박철수가 내 아버지라고.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동민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는 인정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원하셨으니까. 미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가족이잖아요. 피를 나눈. 하지만 동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법적으로 따져봐야 해요. 정희가 남편 편을 들었어요. 맞아요. 유언장도 확인해야 하고 재산 분배도 다시 계산해야죠.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언장은 있어요. 금고에 있었어요. 공증 받은 거예요. 동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설마 절반을 명숙이와 명희에게 준대요.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그건 너무해요. 이 할머니가 정희를 쳐다봤어요. 너무한 건 누구예요? 50년간 아버지 노릇 못한 사람이 마지막이라도 책임지려는 건데. 하지만 저희는요. 평생 아버지 모시고 산 건 저희잖아요. 동훈이 항변했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절반은 우리 거예요. 공평하게 나누는 거예요. 공평하다고요?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이. 정희의 말을 할머니가 끊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50년간 있었어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죠. 명숙이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오늘 이만 가보겠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명희도 일어났어요. 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가 따라갔어요. 잠깐만요. 명숙과 명희가 돌아봤습니다. 할머니가 두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명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명희의 손도 잡았습니다. 역시 따뜻했습니다. 당신들, 아버지 얼굴이 보여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특히 눈이 아버지랑 똑같아요. 명숙과 명희도 울었습니다. 연락할게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명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다릴게요. 명희도 대답했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두 사람이 집을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문 앞에 서서 두 사람이 떠나는 걸 봤어요. 쌍둥이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천천히 떠났어요. 할머니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자식들이 여전히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할머니가 소파에 앉았어요. 한참을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동훈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정말 인정하실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구나. 하지만 재산이. 동훈의 말을 할머니가 끊었어요. 재산이 뭐가 그리 중요하니? 가족이 더 중요하지 않아? 가족이라고 해도 50년간 본 적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정희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더 미안한 거예요. 50년을 외면했으니까. 미숙이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형님, 형수님. 아버지가 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존중해야죠. 동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유언장도 있고 DNA도 확인됐어요. 이제 받아들여야죠. 하지만 동훈과 정희는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날은 결론 없이 헤어졌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말 안 했어요? 50년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같이 짊어질 수 있었는데, 혼자 힘들었을 텐데. 할머니는 남편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여러 번 읽었어요. 읽을수록 남편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외로움, 죄책감, 그리고 사랑. 남편은 평생 이 감정들과 싸웠던 겁니다. 미안해요, 여보. 내가 더 마음을 열었어야 했는데. 그럼 당신이 말할 수 있었을 텐데.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명숙과 명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점심에 만날 수 있어요? 명숙이 대답했습니다. 네, 가능해요. 명희도 시간을 냈어요. 어디로 갈까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오세요. 같이 밥 먹어요. 점심시간에 명숙과 명희가 왔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집에 들어왔어요. 할머니가 직접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들. 정성껏 차렸어요.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밥을 퍼줬어요. 많이 먹어요. 엄마가 해준 밥 먹어본 적 없죠? 명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처음 부르는 호칭이었어요. 할머니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엄마라고 불러요. 둘 다. 명희도 울먹였어요. 엄마.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갔습니다. 할머니가 금고에서 가져온 앨범들을 펼쳤어요. 당신들 어렸을 때 사진이에요. 아버지가 모은 거예요. 명숙과 명희가 앨범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이 사진. 기억나요. 초등학교 입학식 때예요. 이건 제 결혼식이에요.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계셨구나. 할머니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명숙은 평범하게 자랐다고 했어요. 양부모가 좋은 분들이었다고. 하지만 항상 진짜 아버지가 궁금했다고 말했습니다. 10살 때 편지를 받고 정말 놀랐어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만나고 확신했죠. 진짜 아버지라는 걸. 명희도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생활은 외로웠어요. 한국 음식도 그리웠고 한국말도 잊어버릴까 봐 걱정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1년에 한두 번씩 오셨어요. 그때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할머니는 두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주 보자. 우리 가족이니까. 며칠 후 동훈이 변호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유산 분배에 대한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검토했습니다. 공증을 받은 유언장이 맞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어요. 동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의도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이 일을 제기할 수 있나요? 동훈이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어렵습니다. 유언자의 정신이 온전했고 절차도 합법적이에요. 게다가 DNA로 친자 관계도 확인됐고요. 정의가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평생 시아버지를 모셨어요. 그 사람들은 갑자기 나타났고요.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감정적으로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모두 동등한 자녀입니다. 유언장에 따라 분배하는 게 맞아요. 동훈은 책상을 쳤습니다. 말이 안 돼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법은 명확했습니다. 할머니는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가족이 갈라지고 있었어요. 동훈과 정희는 명숙 명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반면 동민과 미숙은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가족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모두가 할머니 집에 모였어요. 명숙과 명희도 왔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각자 마음에 있는 걸 다 말해요. 동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좋아요.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아버지가 평생 속이신 거잖아요. 우리를 배신한 거예요. 정의가 거들었어요. 맞아요. 50년간 몰래 다른 가족을 돌보셨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그동안 저희에게 쓴 돈은 뭐예요? 그 돈으로 저 사람들 키우신 거잖아요. 명숙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아버지 돈에 기대 산 게 아니에요. 양부모님이 키워주셨어요. 아버지는 보조만 하신 거예요. 명희도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장학금 받아서 대학 다녔어요. 아버지 돈 받은 건 최소한이었어요. 하지만 정의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받았잖아요. 그 돈이 우리 돈이었을 수도 있어요.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만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어요. 돈 이야기는 그만해요. 아버지는 평생 성실히 일하셨어요. 우리도 부족함 없이 살았고 명숙이와 명희도 도왔어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동훈이 대답했습니다. 문제는 숨겼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했어요. 할머니가 동훈을 바라봤습니다. 내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해봤니? 혼자서 50년을 짊어졌어.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얼마나 외로웠을까? 동훈의 표정이 흔들렸어요.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사람이야. 실수도 하고 약한 면도 있어. 그래도 책임지려고 노력했잖니. 미숙이 언니들을 돌아봤습니다. 명숙 언니, 명희 언니. 저는 환영해요. 가족이 늘어난 거잖아요. 조카들도 생기고. 명숙이 미숙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동민도 말했습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아버지 뜻을 따라야죠. 하지만 동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필요해요. 갑자기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정희도 동의했어요. 저도요. 너무 급작스러워요. 할머니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생각해봐. 강요는 안 할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동훈과 정희는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반면 명숙과 명희는 할머니 집을 자주 찾았습니다. 할머니와 시간을 보냈어요. 장을 보러 가기도 하고 차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 명숙이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용서하셨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어요. 용서. 그게 필요한가 싶어. 아버지가 잘못한 건 맞아. 하지만 나쁜 의도는 아니었잖니. 책임지려고 한 거지. 명희가 말했습니다. 저희 때문에 어머니가 힘드시죠?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당신들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만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아버지가 사랑한 딸들을 보게 됐으니까. 명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할머니가 명숙을 안았어요. 울지 마. 이제부터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훈이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어머니 유산 분배를 법적으로 따지겠습니다. 할머니가 놀랐어요. 무슨 소리니? 동훈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유언장의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에요. 할머니는 서류를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소송? 가족끼리? 동훈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아버지 재산의 절반을 낯선 사람들에게 줄 수 없습니다. 낯선 사람이 아니라 내 누나들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DNA로만 누나예요. 감정적으로는 남이에요. 동훈의 말에 할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동훈이 계속 말했어요. 법정에서 보겠습니다. 그게 공정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명숙과 명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송 이야기를 했어요. 명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포기할게요. 재산 필요 없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반대했습니다. 안 돼. 아버지 뜻이야. 지켜야 해. 명숙도 걱정했어요. 하지만 가족이 더 갈라지잖아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정에 서더라도 할 거야. 아버지 유언을 지킬 거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명숙과 명희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결심이 확고했으니까요.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검은 옷을 입었어요. 법원으로 갔습니다. 명숙과 명희가 함께였어요. 법정에 들어서니 동훈과 정희가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민과 미숙은 할머니 편에 앉았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훈 측 변호사가 주장을 펼쳤어요. 고인은 평생 가족을 속였습니다.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유언장은 무효여야 합니다. 할머니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고인은 법적 절차를 완벽히 따랐습니다. 공증도 받았고 정신도 온전했어요. 개인적 감정과 법적 효력은 별개입니다. 판사가 양측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 원본을 검토했어요.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언장은 유효합니다. 법적 하자가 없어요. 동훈이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하지만 도덕적으로. 판사가 손을 들었어요. 도덕과 법은 다릅니다. 법정은 법을 따릅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인의 유언대로 재산을 분배하라. 절반은 기존 자녀들에게, 절반은 박명숙, 박명희에게. 동훈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정희는 울먹였어요.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명숙과 명희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법정을 나서는 길에 동훈과 마주쳤습니다. 할머니가 아들을 불렀어요. 동훈아. 하지만 동훈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냥 지나쳐 갔어요. 할머니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명숙과 명희가 할머니를 위로했어요. 어머니, 저희 때문에 아드님과.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동훈이가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하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동훈은 연락이 없었어요. 할머니는 매일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미숙이 중간에서 연락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오빠는 완고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그 말만 반복했어요. 할머니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가족이 갈라진 게 너무 아팠어요. 명숙과 명희도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저희가 안 나타났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지만 할머니는 두 딸을 안심시켰어요. 당신들 잘못이 아니야.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명숙이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제 식당에 오실 수 있으세요? 할머니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다음 날 명숙의 식당을 찾아갔어요. 작지만 깔끔한 식당이었습니다. 명숙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줬어요. 어머니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구나. 명숙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니까. 식사를 하며 명숙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자식들을 소개하고 싶어요. 할머니가 놀랐어요. 손주들? 명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2명이에요. 대학생이에요. 오늘 오후에 올 거예요. 할머니는 기대가 됐어요. 처음 만나는 손주들이었습니다. 오후에 명숙의 아들과 딸이 왔습니다. 23의 아들 준호와 21살 딸 수진이었어요. 두 사람은 할머니께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할머니는 두 손주를 끌어안았어요. 어머나, 이렇게 컸니? 사진으로만 봤는데.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외할아버지 이야기 들었어요. 평생 저희를 지켜봐 주셨다고요. 수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외할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할머니가 두 손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다음 날은 명희가 미국에서 자식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일부러 비행기 타고 온 거였어요. 25살 아들 마이클과 23딸 에밀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 사용했어요. 그랜드마. 만나서 정말 기뻐요. 할머니는 미국 손주들도 안았습니다. 어머나, 영어로 할머니가 뭐라고 하니?
마이클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랜드머더예요. 하지만 저희는 한국말로 할머니라고 부를게요. 에밀리도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는 이제 손주가 넷이나 더 생겼습니다. 동훈 자식 둘, 동민 자식 하나, 미숙 자식 하나. 그리고 명숙 자식 둘, 명희 자식 둘. 총 8명의 손주였어요. 할머니는 행복했습니다. 가족이 커진 거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동훈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음이 아팠어요. 큰아들과 화해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동훈의 집으로 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정희가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동훈이 있니? 정희가 대답했어요. 회사에 갔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알았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동훈은 집에 있었어요. 할머니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동훈이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를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가 동훈 앞에 앉았어요. 동훈아, 언제까지 이럴 거니? 동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이건 아버지 뜻이었어. 지켜야 했어. 동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어머니는 모르세요. 제가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는지. 동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아버지를 존경했어요. 성실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거짓말쟁이였어요. 할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아버지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야. 그럼 뭐예요? 50년간 우릴 속였잖아요. 동훈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할머니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동훈아, 아버지도 사람이야. 완벽하지 않아. 실수도 하고 약한 면도 있어. 하지만 책임지려고 노력했잖니. 동훈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가 명숙이와 명희를 버렸으면 어땠을까? 그게 더 나았을까? 아니지. 아버지는 끝까지 책임졌어. 그게 진짜 아버지다운 거야. 동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너무 아파요. 배신당한 것 같아요. 할머니가 아들을 안았어요. 엄마도 아팠어. 55년을 함께 산 사람이 그런 비밀을 숨겼다는 게. 하지만 이제 이해해. 아버지도 외로웠을 거야. 혼자서 50년을 짊어졌어. 얼마나 힘들었을까? 동훈이 엄마 품에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울음이 그치자 동훈이 말했습니다. 명숙이 누나, 명희 누나, 어떤 사람들이에요?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야. 착해. 아버지를 닮았어. 동훈이 물었어요. 정말요? 그럼. 너도 만나보면 알 거야. 며칠 후 할머니가 가족 모임을 계획했습니다. 모든 자식들을 초대했어요. 동훈, 동민, 미숙, 그리고 명숙, 명희. 5 자식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손주들도 다 오기로 했어요. 할머니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모임 당일이었습니다. 모두가 할머니 집에 모였어요. 동훈도 왔습니다. 정희와 함께였어요. 명숙과 명희를 보자 동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눈빛으로 격려했어요.
동훈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훈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명숙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빠. 명숙이에요. 명희도 인사했어요. 명희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동훈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아버지를 닮았어요. 특히 눈이. 식사 자리에 모두가 둘러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중앙에 앉았어요. 양옆으로 자식들이 앉았습니다. 동훈, 동민, 미숙, 명숙, 명예. 5 자식이 한자리에 있었어요. 손주들도 테이블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머니는 이 광경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가 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중앙에 놓았어요. 여보 보세요. 우리 가족 다 모였어요. 모두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온화한 미소가 보였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던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가족으로 지내는 것. 명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명희도 울었어요. 평생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훈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해해요. 왜 그러셨는지.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하지만 점점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손주들이 먼저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동훈의 아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촌이네요. 반가워요. 동훈의 아들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반가워요. 어른들도 조금씩 대화를 나눴습니다. 명숙이 동훈에게 물었어요. 오빠는 무슨 일 하세요? 동훈이 대답했습니다. 회사 다녀요. 마케팅 쪽이에요. 아, 그렇구나. 아버지 사업은 안 하세요? 아니요. 작년에 정리했어요. 명희가 미숙에게 말했습니다. 동생 직업이 뭐예요? 미숙이 대답했어요. 교사예요. 초등학교에서 가르쳐요. 와, 멋지다. 아이들 가르치는 거 좋아하세요? 네, 정말 좋아해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조금씩 서로를 알아갔어요. 식사 중간에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다들 잠깐 들어봐요. 모두가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어요. 오늘 이렇게 모두 모여서 정말 기뻐요. 아버지가 보고 계실 거예요.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모습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년은 긴 시간이에요. 하지만 이제라도 만났으니 다행이에요. 명수가 명희야. 환영해. 우리 가족이야. 명숙과 명희가 일어나 할머니께 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동훈도 일어났습니다. 누나들.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요. 제가 너무 완고했어요. 이제 가족으로 받아들일게요. 명숙이 동훈에게 다가갔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두 사람이 포옹했어요. 명희도 동훈을 안았습니다. 오빠 잘 부탁해요. 모두가 일어나서 서로 안았습니다. 가족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할머니는 이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동민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가족의 재회를 위해 건배. 모두가 잔을 들었어요. 건배. 식사 후 거실로 모였습니다. 손주들은 마당에서 놀았어요.
어른들은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명숙이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처음 오셨을 때 기억나요. 10살이었어요. 갑자기 낯선 아저씨가 찾아오셨죠. 명희도 추억을 꺼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아버지를 만났어요. 비행기 타고 오시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씩 꼭 오셨어요. 동훈이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떠셨어요? 명숙이 대답했어요. 따뜻하셨어요. 항상 웃으셨어요. 우리 걱정만 하셨죠. 동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아버지랑 똑같네요. 미숙도 말했어요. 아버지는 원래 그런 분이셨어요. 가족을 정말 사랑하셨죠. 정희도 인정했습니다. 맞아요. 시아버지는 좋은 분이셨어요. 이제 보니 더 그렇네요. 할머니가 금고에서 가져온 앨범을 펼쳤습니다. 이거 봐요. 아버지가 모은 사진들이에요. 모두가 모여 앨범을 봤어요. 명숙과 명희의 50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훈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모으셨네요. 한 장도 빠짐없이. 명희가 한 사진을 가리켰어요. 이거 제 결혼식이에요.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계셨어요. 사진 속에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동훈이 그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사랑하셨구나. 두 분을.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보고 있을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됐어요. 우리 가족 다 모였어요. 명숙이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저희를 받아들여 주셔서. 할머니가 명숙의 손을 잡았어요. 당연한 일이야. 너희도 내 딸들이니까. 명희도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자주 올게요. 미국이지만 자주 올게요. 할머니가 두 딸을 안았습니다. 그래, 자주 와. 가족이잖니. 동훈도 다가왔어요. 누나들, 저도 연락할게요. 가끔 같이 밥 먹어요. 명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오빠. 동민과 미숙도 약속했어요. 우리도 자주 보자. 저녁이 되어 모임이 끝났습니다. 모두가 현관으로 나왔어요.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손주들이 먼저 할머니께 인사했어요.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할머니가 손주들을 하나하나 안았습니다. 그래, 자주 와. 자식들도 인사했습니다. 동훈이 할머니를 안았어요. 어머니, 오늘 정말 좋았어요. 할머니가 아들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명숙과 명희가 마지막으로 인사했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들. 모두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한 대씩 떠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들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봤어요.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아직 정리하지 않은 식탁이 보였어요. 여러 그릇들, 컵들. 가족이 함께했던 흔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남편 사진을 들었어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여보, 봤어요? 우리 가족 다 함께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50년을 혼자 짊어졌죠. 이제 편히 쉬어요. 아버지가 지키려던 가족 제가 잘 지킬게요. 할머니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선반에 놓았어요. 그리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별이 뜨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여보, 저기 계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81세가 됐어요. 건강했습니다. 요즘 삶은 바빴어요. 자식들이 자주 찾아왔으니까요. 동우는 주말마다 들렀습니다. 정희와 함께 장을 받아줬어요. 동민과 미숙도 자주 왔습니다. 명숙은 일주일에 한두 번 왔어요. 직접 만든 반찬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맛있어요. 드세요. 명희는 한 달에 한 번 미국에서 왔습니다. 올 때마다 선물을 가져왔어요. 어머니, 이거 미국에서 인기 있는 거예요. 명절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할머니 집에 모였어요. 5 자식과 8 손주. 총 15명이 모였습니다. 큰 식탁이 가득 찼어요. 할머니는 식탁 끝에 앉아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왁자지껄한 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어요. 손주들이 뛰어다니며 놀았습니다. 할머니, 저 배고파요. 저도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곧 밥 먹자. 명숙과 미숙이 부엌에서 음식을 날랐습니다. 명희와 정희가 상을 차렸어요. 동훈, 동민이 아버지 사진을 식탁 중앙에 놓았습니다. 준비가 끝났어요. 자, 다들 앉아.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았어요. 할머니가 남편 사진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자식들도 따라 절했어요. 손주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할머니가 속삭였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어요. 명숙이 할머니 그릇에 밥을 퍼드렸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명희가 반찬을 올려드렸어요. 이거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행복했습니다. 딸들의 손길이 따뜻했어요. 동훈이 명숙에게 말했습니다. 누나, 식당 장사 잘 돼요. 명숙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요즘 손님이 많아요. 오빠도 한번 와요. 가족 할인해 줄게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명희가 동민에게 물었어요. 동생, 회사 생활은 어때요? 바쁘긴 한데 괜찮아요. 누나는 미국 생활이 어때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렀습니다.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어요. 1년 동안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으니까요. 손주들도 친해졌습니다. 준호와 동훈의 아들이 게임 이야기를 했어요. 사촌, 이번 주말에 같이 PC방 갈래? 좋아, 가자. 마이클과 에밀리도 한국 손주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저희 다음 달에 또 와요. 그때 같이 놀아요. 수진이 좋아하며 말했어요. 정말요? 기다릴게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 안을 채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이동했어요. 할머니가 준비한 게 있었습니다. 큰 액자였어요. 덮개를 벗겼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어요. 지난달 스튜디오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를 중심으로 5 자식이 둘러섰어요. 그 뒤로 8 손주가 서 있었습니다.
총 14명. 그리고 중앙 위에 남편 사진이 합성돼 있었어요. 와.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명숙이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이렇게 가족 사진을. 명희도 울먹였습니다. 아버지도 함께 계시네요. 동훈이 액자를 받쳐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디 걸까요? 할머니가 거실 벽을 가리켰어요. 저기, 다들 볼 수 있게. 동훈과 동민이 액자를 벽에 걸었습니다. 완벽한 위치였어요. 소파에 앉으면 바로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모두가 액자를 바라봤어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정말 예쁘다. 우리 가족 다 함께. 정희도 인정했어요. 네, 정말 좋네요. 할머니는 액자 속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명숙의 아들 준호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할머니가 준호를 바라봤어요. 좋은 분이셨단다. 가족을 무척 사랑하셨지. 마이클도 물었어요. 그랜드파는 저희를 사랑하셨나요? 할머니가 마이클의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이지. 할아버지는 너희 모두를 사랑하셨어. 사진 앨범에 다 모아놓으셨잖니.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우리 그 앨범 다시 볼 수 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가져올게. 할머니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남편 서재로 들어갔어요. 금고는 이제 항상 열어놓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게 없었으니까요. 앨범 3권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안고 내려왔어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주변에 모였어요. 할머니 보여주세요. 할머니는 첫 번째 앨범을 펼쳤습니다. 이게 명숙이 이모랑 명희 이모가 아기였을 때야. 손주들이 사진을 보며 감탄했어요. 우와,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페이지를 넘기며 할머니가 설명했습니다. 이건 첫돌 사진이고 이건 유치원 다닐 때. 명숙과 명희도 옆에서 추억을 떠올렸어요. 이 사진 기억나요? 소풍 갔을 때예요. 맞아, 여기 아버지가 사주신 인형이에요. 동훈의 자식들도 관심 있게 봤습니다. 이모들 어렸을 때 귀엽다. 할머니가 웃었어요. 그러게. 정말 예뻤지. 앨범을 보는 시간이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50년의 기록이었어요. 할아버지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긴. 저녁이 깊어갔습니다. 아이들은 놀이방에서 게임을 했어요. 어른들은 거실에 남아 차를 마셨습니다. 조용한 시간이었어요. 동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건강은 괜찮으시죠?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너희가 자주 와서 외롭지도 않고. 명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외로우시면 저희 미국 오세요. 몇 달 지내다 가시면 어때요?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고맙다. 하지만 여기가 좋아. 너희가 찾아오는 게 더 좋고. 동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우리가 몰랐던 면을.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참 외로운 사람이었을 거야. 50년을 혼자 비밀을 짊어지고. 미숙이 물었어요. 어머니는 언제 용서하셨어요?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용서할 게 뭐 있니? 아버지가 사랑했던 거잖아. 명숙이와 명희를. 그리고 우리도. 사랑이 죄는 아니니까. 명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희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할머니가 명숙의 손을 잡았어요. 왜 미워해? 너희도 피해자야.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 없이 자랐잖니. 명희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항상 곁에 계셨어요. 멀리서라도 지켜봐 주셨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시아버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50년을 그렇게. 동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제는 존경스러워요. 책임을 끝까지 지신 거니까. 할머니가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아버지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어. 시간이 흘러 밤이 깊었습니다. 아이들이 졸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저 졸려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집에 갈 시간이구나. 가족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짐을 챙겼습니다. 현관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할머니는 손주들을 하나하나 안았습니다. 조심히 가렴. 다음에 또 보자. 네, 할머니. 사랑해요. 자식들도 인사했습니다. 동훈이 할머니를 안았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너희도. 명숙과 명희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두 딸이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할머니는 두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자주 와라. 보고 싶을 거야. 네, 자주 올게요. 모두가 차에 올랐습니다. 하나씩 떠났어요. 할머니는 마지막 차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조용해진 집이었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액자 속 가족 사진을 바라봤어요.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얼굴들이었어요. 할머니는 남편 사진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여보 봤죠? 우리 가족 정말 행복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별들도 빛나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얼마나 기뻐할까? 5 자식이 모두 모이는 모습을, 8 손주가 어울리는 모습을. 할머니는 남편의 마지막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그 부탁을 지켰어요. 명숙과 명희는 이제 완전한 가족이었습니다. 동훈도 인정했어요. 모두가 받아들였습니다. 잘했죠, 여보?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던 거 이뤘어요. 가족이 하나 됐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순자야. 정말 고마워.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81년을 살아오며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가족이 완성된 순간이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였어요. 이제 잘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불을 하나씩 껐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실 불을 끄려다 멈췄어요. 액자를 한 번 더 봤습니다. 모두들 잘 자라. 우리 가족들.
할머니가 액자를 향해 말했어요. 그리고 불을 껐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어요.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베개에 머리를 댔어요. 편안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스쳐 지나갔어요. 가족들의 웃음소리, 손주들의 제잘거림, 자식들의 따뜻한 말들. 모든 게 행복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잠들기 시작했어요. 꿈속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젊은 시절의 남편이었어요.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고마워. 우리 가족 지켜줘서. 할머니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여보. 우리 가족이니까. 남편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사랑해, 순자야. 평생 사랑했어.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지금도 앞으로도.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잡고 걸었어요. 꽃이 만발한 길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떴습니다. 상쾌한 아침이었어요. 일어나 커튼을 열었습니다. 맑은 하늘이 보였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여보. 할머니가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어요.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했습니다. 액자 속 가족 사진을 바라봤어요.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오늘도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명숙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오늘 점심에 반찬 가져갈게요. 사랑해요. 할머니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나도 사랑한다. 곧 명희에게서도 문자가 왔어요. 엄마, 굿모닝. 다음 주에 또 갈게요. 미스 유. 할머니가 웃으며 답장했습니다. 미스 유투. 조심히 와라. 동민, 미숙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모두 안부를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하나하나 답장했어요. 행복한 아침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좋죠? 할머니가 중얼거렸어요. 우리 가족도 이렇게 맑아요. 아버지 덕분이에요. 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컵을 내려놓고 일어났어요. 할 일이 많았습니다. 집 청소도 해야 하고 점심 준비도 해야 했어요. 명숙이 올 테니까요. 할머니는 행복하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의 인생은 계속됐습니다. 5 자식과 8 손주들에 둘러싸여 외롭지 않았어요. 매일이 행복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가족들과 함께. 이따금 할머니는 생각했어요. 남편이 50년간 숨긴 비밀. 처음엔 배신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했어요. 그것은 사랑이었다고. 책임이었다고. 그리고 그 사랑 덕분에 지금의 가족이 있다고. 할머니는 남편에게 감사했습니다. 힘든 선택을 했을 남편에게. 50년을 외롭게 견뎌낸 남편에게. 그리고 마지막까지 가족을 생각한 남편에게. 여보, 당신이 옳았어요.
할머니는 매일 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그리고 평화롭게 잠들었어요. 내일 또 가족들을 만날 생각에 행복하게. 이렇게 한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슬픔과 우애를 넘어 마침내 사랑으로 하나 된 가족. 80세 할머니와 5자식, 그리고 8 손주의 이야기. 50년간 숨겨졌던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보았고 그 진실은 가족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고 따뜻한 가족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진짜 사랑의 힘이었습니다.